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이른바 절윤선언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장도혁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글쎄요.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 선거를 준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결의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의문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상당한 고뇌가 많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 고뇌의 모습을 장동혁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발 우리 지방선거 준비 좀 하자라는 정말 그야말로 결의문이 된 거고, 거기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총 이제 106명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지금 올린 거예요. 근데 340일 만에 뭐 이 절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모두가 참가했다. 네. 처음 아닌가요? 우리 매일신문에서 정말 저는 진짜 상 줘야 돼요. 이 모든 이 의원들의 이 SNS의 그런 대여투쟁 기록을 쫙 조사를 했는데 참 처참합니다. 처참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 방통위원 박미통위로 바뀌었죠? 네, 위원을 우리 몫인 사람 선출을 하는데도 그거에 이제 찬성표를 우리가 다 출석해가지고 던졌으면은 가능했을 것을 불참하는 바람에 우리 몫이 지금 뽑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 불참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행보는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당이 아닌 네, 분을 네. 지지하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저는 그래요. 그 결의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지금 그래서 이게 잘 했고 봉합이 잘 돼서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결의문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자, 당원의 입장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당원의 입장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당에서 이 당직을 맡은 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결의문이라고 띡 나왔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모두가 찬성한 내용은 일단 아닌데?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면 입틀막 당한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다 이거 우리가 동의한 내용이냐. 그럼 원내에서 결국에는 깜깜이로 결의문 내놓고 우리 당 이제 이렇게 간다. 근데 대표가 이제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지.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가장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원내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당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거의 영혼 가출의 표정을 봤어요 그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저도 그래서 우리 대변인단들하고 밤새 이제 막 대화를 했죠.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저는 그래요. 지방선거니까 다 같이 그냥 딱 지금부터 분탕 금지 딱 이러면 이제 5호 감시제처럼 분탕 감시제를 해가지고 누구든 분탕 치면은 바로 그냥 발동하는 거예요. 윤리위 바로 다 같이 또 때리든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분탕질 하지 마시오. 요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항목에. 네. 그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으면은 저는 제가 흐린 눈 해줄 수 있어요. 깜깜이로 이렇게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당원 투표를 하지 않은 깜깜이 의총의 결의문이 나왔지만 앞으로 모두가 대승적으로 분탕 절대 금지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분탕 안 칠 자신 있으면 그럼 나 그거는 그냥 흐린 눈 해줄게. 저는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갔고요.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어게인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지리멸렬한 그 단어들을 꺼냈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딱 이제 이루어지고 당원들이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 지지율이 쫙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그 절연이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꺼내고 장동혁 대표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이른바 공격. 제가 느끼건 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단어 아니에요. 정말 온 사방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윤 대통령 그 임기 말에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20%대가 딱 나오니까 그때가 바로 탄핵 직전에 우리 당 지지율이었어요. 이거 지금 분탕 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여론조사 예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들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봤었어요. 그와 또 관련해서
저는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오세훈 시장님이 쇄신을 하라, 전륜을 하라. 그거 아니면 선거 못한다. 지금 지원서를 안 냈잖아요. 신청서를, 후보 입후보 신청서를. 그런데 2025년 3월에 그때 오세훈 시장님의 그 기사가 하나 그런 게 났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혹시 있으실까요? 1년 전이네요. 네, 딱 1년 전. 1년 네. 전이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 당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출당? 이것은 도의가 아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발언 보고 지금의 이 오세훈 시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실까요? 아,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한번 그때를 보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2월 달에 한길리서치랑 쿠키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3.7%였어요. 사실은 그 전주에 펜앤마이크는 51%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들이 뭐 조사가 뭐 그렇죠. 질문이 네, 그렇고 뭐 편향됐을 어떡하니까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보통 그래서 너무 세게 나온 거 하나 뺄게 오케이 빼. 그래서 44점 몇 프로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님의 이 발언과 지금의 이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당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 저륜이라는 단어를 차마 못 꺼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망조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보이콧인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네,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 기사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거니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 후보보다 어떤 후보보다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있고 이러면은 그리고 지지율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윤호기에는 외치는 상황에서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던 결과 점점 좀 빠지는 거는 스스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에요. 지지율 다이어트를 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지역에 뭐 위원장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게 현직 단체장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붙였을 때 이 게임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오면 이 단체장이 미워도 그 사람의 단수공천으로 밀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가져가가지고 지역을 망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그런 스탠스가 지금 국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슨 뭐 토너먼트식으로 한국 시리즈 복면가왕 얘기하고 복면가왕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수가 없어. 나갈 가수가. 복면을 씌울 가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느 누구를 경쟁을 붙여가지고 편들지 마 지금 까고 있는데 댓글 안 봐요 나 지금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네가 뭔데 그러냐 하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뭐 미운 거 알겠어. 한동훈 너무 싫은 거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율이 높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자꾸 양팔 다 잘라내면 도대체 누구를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오늘 결의문 썼어요 어제. 저는 밤에 보고 너무 놀래고 진짜 여태까지 계속 반복이었는데 똑같은 거 또 보고 어서 봤던 장면인데 이런 결과밖에 없었어. 의총해봐 똑같으니까. 근데 어제는 그래도 색다른 결론이 나왔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전환길 고성국 퇴치. 그리고 특정 극우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사 조치. 그리고 한동훈 징계 철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은 국민께서 납득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장난하냐 우리를 농락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데 세 분이 지금 뭔가 작전 짜는 거 같지? 아니 할 말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할 말이 뭔가 방금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보여. 정말 오세훈 그냥 공천 줘라 그냥. 아니 본인이- 신청을 본인이 해야죠. 신청을 안 했죠. 네.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그 승부수 던진 거라고 봐요. 야, 뭐 내가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5선 서울시장인데 당선되면 한 번, 두 번 더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서울시장이라는 게 다음 대권 도전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왜 던진다. 없어요? 그 밑에 보좌진부터 평생을 같이 함께 이 젊음을 갈아놓은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전부입니다. 이정현 출마는 전부예요. 위원장이
드디어 옷을 벗었어요. 그 야상을 벗었단 말이에요. 군복 야상을 벗고 이제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금 등장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세훈 다시 들어오셔라, 공천 신청하셔라,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한국 시대 이런 거를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진정성 있게 그 토론하고 뭐하고 그 정책 이야기하고 이런 장을 확 펼쳐가지고 그냥 좀 격이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이라도 만들면은 한 분이라도 더 공감하시는 국민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말씀. 근데 그 대화를 하는 방식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서울시장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비등비등하거나 앞서 있을 때는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격차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뭐 장동혁으로 하면은 지선 폭망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센 발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천 경선 룰에 대해서도 7대3 하겠다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5대5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주겠다라 해서 그것도 맞춰줬고,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도 원래는 정말 이 기간은 칼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면 칼같이 지켜가지고 이 서류를 낸, 그럼요, 서류를 낸 다른 사람들은 그럼 무슨 피해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경선이면 경선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 의총도 원래 대안과 미래에서 신청을 해서 이미 예전부터 잡혀있던 의총이었습니다. 어제는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만든 긴급 의총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서울시장 이 경선 통과가 가장 유력시되는 지금 현직 시장을 위해서 뭔가 의총까지 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데 원래 열리기로 되어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판국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고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고 오세훈 시장만을 위해서 지금 입 쩍 벌리고 제발 원서 넣어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당 같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서울시장 후보 세 분이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 오늘 면접했습니다. 공관이랑,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역량 있고 좋은 분들인지 지금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다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이 공정한 게임은 도대체 누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당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경선 게임을 더티하게 만드는 행위는 앞으로 모두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생을 입시를 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우리 조국 때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조국 게임 할 겁니까? 우리 지금 경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니까 다들 자중하시고 우리 원래 당의 원리 원칙대로 좀 깨끗하게 클린 경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오세훈 시장님은 그 1년 전에 발언하고 지금 발언하고 도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본인은 도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지도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의를 저버린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당원들이 흐린 눈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걸 깼다면 이거는 어떻게 그럼 우리 당한테 본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할 것인지도 저는 그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그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지방선거는 결국은 인물 선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구청장과의 지지율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그 후보 자체가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보고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아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본인에 대한 평가는 회피를 하고 이제 책임을 당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지방선거는요, 그 시장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선택하고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표가 엄청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다 보면은 지역별로 한 뭐 대여섯 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1번, 2번, 3번, 4번 다 다른 데를 찍는 게 아니고 결국에 처음부터 2번 찍은 사람들이 2번 쭉 찍고 3번 찍은 사람들은 3번 쭉 찍고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세훈 시장님은 첫 장부터 그 2번을 찍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본인이 몸값이 높다라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2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배현진 의원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이시거든요. 지방선거가 결과가 나오면 본인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면 서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서울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후보들에게 모든 역량이 다 집중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당원권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그런 게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돌아왔을 때 이제라도 지방선거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어제도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가해자 측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네. 자리 배치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 장동혁 대표에서 바로 뒤쪽에 딱 항상 같이 보여서, 저는 보니까는 그때 보수주의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여기 패널 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다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처롭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근데 뒤에 배현진 앉아 있으니까 요새 너무 그 배현진 의원한테 죄송해요, 좀 닦이는 분위기여가지고 그 개념 없잖아요. 그 애 사진 올려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하면서 유권자를 막 대놓고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랑 계속 같이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되는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불쌍해. 지금 슈퍼챗이 몇 개 들어와서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데이비드 박님이 경민정 소장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계약신당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 예.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박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읽어드리면 은희스 박님이 야당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가고, 서울시 토지 허가제도 브레이크 걸 수 있는데 조용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있는데 종묘만 이슈하고, 50조 예산으로 교통방송 및 온갖 좌파단체들 지원도 끊을 수 있는데 거부한다. 오직 장동혁만 패는 사람 오세훈, 이렇게 하면서 또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원순 시장이 재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국무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맞아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슈퍼챗 주신 분이 정말 예리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인재 영입을 하고 싶은데 예. 영입 기간 끝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에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잠깐 말씀드리면 결의문에 대해서 이게 지선 86일 남은 시점에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했어요. 이게 사실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았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결의문은 또 원내대표보다는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와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고마움이든 뭐 미안함이든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 타이밍이 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기사 타이틀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장동혁 의원들 의견 잘 들었다. 전륜 입장 이틀째 침묵.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당 내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면 결의문을 냈고 사실 이번에는 전체 의원들이 다 냈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문을 냈는 것이 지방선거 오늘 이제 85일 남았는데 이 지선에 어떤 임팩트 있는 이렇게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타이밍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타이밍이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네, 소장님께서는 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분은 모습은 그냥 좀- 창당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일당 창당하셔가지고 그 윤호개인 세력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하시면은 째려보는 눈길이 아니야, 전한길 대표님 간절함이 있지. 아니요, 전한길 어떻게 대표님 간절함입니까? 간절함입니까? 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창당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한길당이라고 창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 사실 아까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얘기 그 결의문 관련해서 왜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냐. 국회의원 전원이 결의를 한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 당대표가 하느냐 원내대표가 하느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모든 국회의원 안에 장동혁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 읽었느냐 뭐 누가 결의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면 사실은 뭐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뭐 맞지 않냐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의 핵심은 장동혁 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리더십과 어떤 메시지를 보일 거냐는 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에서의 같은 가장 큰 경우에는 문제는 당원들이 이렇게 뽑아준 대표인 거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대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제 거기에 동의 차원에서 같이 결의를 한 것이고 이제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의원들의 전체 의견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결의문 발표였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국민에게는 그러니까 민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방금 하신 말씀이 설득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근데 사실 거거든요. 이제 당신과 민심의 괴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점점 멀어지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당내 내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당에 이런 내분을 한번 매듭 지어보자라고 한 게 어제 그 결의문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그 괴리 또한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한길 씨는 진짜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장동혁 대표하고 막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장동혁 입장 밝혀라 만나자 뭐 이러잖아요. 막 이 그분 타이틀만 고향이 봐도 타이틀만 대구 봐도 아니에요? 이 사람 사투리를 이쪽 저랑 비슷한 동네 사투리를 쓰는 거야. 이렇게 대표가 되게 난감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누구를 내가 도와줬어. 내가 A를 어떤 선의를 가지고 도와줬어요. 힘든 상황이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너 도와줬으면 내 덕에 당선됐잖아. 내 덕에 네가 지금 성공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왜 우리 세력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뭘 바라고 도운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대1에 지금 뭐 뉴스 기사 떴는데 내 덕에 당선된 너 우리 무시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은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에서 그냥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창당하라 그래요. 그게 훨씬 낫다. 근데 그게 사실은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핵심인 게 뭐냐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저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장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 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맞아요. 말했다고 그거예요. 밝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발표할 수 있고 무슨 사랑과 전쟁 찍어요? 아니 진짜 나 약간 이제는 누가 도대체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난 약간 이제 식스센스 찍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사과를 우리 언제 했어? 작년에 했잖아요. 계속 사과 작년에 했지? 그 다음에 결의문에 이름까지 넣었어.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뭐 반대한다는 것도 이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얼마나 뭘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에 장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며 목을 비틀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이 딱 그거예요. 결의문 썼는데 그러면 결의문 쓴 이유는 뭐예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딱 그거예요. 우리 제발 이제 그만하고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정말 한 거고 모두가 서명 자기 이름 다 넣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대표가 우리 수석이 왜 있는 거예요? 수석 대변인 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 들어오면 수석 대변인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라고 다 일갈하는 거예요. 수석이 왜 있어요? 그 당대표의 입이에요. 근데도 뭘 더 듣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난 진짜 이제 질린다 이거. 어느 만큼을 더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전환기 선생님도 저는 솔직히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말을 정말 저는 아끼거든요. 유일하게 하지만 내 주변에 선생님을 붙이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욕 안 하면 다행인데 예,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네 암튼 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충남의 김태흠 지사님과 면담 중입니다. 그래서 김태흠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관철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것이 도의다, 그것이 순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러 갔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헤드라인은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오세훈 시장님하고 좀 대비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오늘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 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우리 당 안에 노동국도 따로 만들고 또 여기 한국노총에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이 노란봉투법 말고도 노사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키를 잡고 가겠다, 정책을 많이 이제 앞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인큐베이팅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내일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나오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우리 기준에는 큰 보폭이었는데 헤드라인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보인 거야. 그게 왜 잔잔바리로 보였냐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전환기 선생님께서 나와라 만나자 그럼 그걸로 내일 헤드라인 다 뜨는 거예요. 오늘 저 근데 아침 방송부터 그 전환기 선생님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딱 던지시는데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는 거에 뉴스 타이틀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련된 거 전륜 해야지. 입장 묻자 대변인 통해 다 말했다. 그게 팩트니까요. 입장 의원들 의견 반영됐다. 잘 들었다. 이틀째 침묵. 이게 지금 다 뉴스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사실 장동혁 대표도 그냥 대답해 줄 법도 한데 뭘 그렇게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말 다 했다. 입장 다 양반이요, 밝혔다. 양반. 아니 더 이상 뭐 전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결의문에도 입장을 내고 사과도 하고 있는데 전륜이 어떤 건지 그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세요. 꼭 그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 들어야지 전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기자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굉장히 많고 한데 이 전륜을 하냐 안 하냐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왜 그렇게 매몰이 돼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예. 거랑 무슨 관련이 예, 있고 유가 상승한 거랑 무슨 상관이고 이재명의 입을 코스피가 막 보세요 제발. 이게- 코스피랑 무슨 상관이 이게 왜 문제냐면 국민의힘은 사실 거대 야당이에요. 거대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에서 당 내홍 때문에 여당의 견제를 못하고 폭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가끔씩은 이재명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가 싶을 만큼 너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각이 있기 때문인 굉장히 거예요. 반대시네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맞아요. 대통령과 같은 러닝메이트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러닝메이트로 생각하신 거는 비슷하네. 네, 인물만 네, 네. 다르고.